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오른쪽 링크를 클릭하면 1탄을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주민 시작합니다. 미스터리 물이므로 결과를 밝히는 만행을 저지르지는 않겠지만 영상의 특성상 약간의 스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영화를 먼저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고 이선균 배우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죄송해요. 전 사채업자인 줄 알았어요. 서울에 같이 지냈던 친구가 있다고. 현숙이요? 세상에, 아까 그 험악했던 사람 맞아? 이렇게 순수할 줄이야. 이 선영이 옆이 현숙이에요. 관객들로 하여금 혹시 현숙이 선영을 죽인 후 성형수술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도록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거가 워낙 계단이 가팔라서 겨울만 되면 거기서 낙상을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래요. 선영의 모친이 낙상했다는 계단을 찾은 종근. 이곳은 제천이 아니고 서울 부암동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계단이지만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곳을 찾기가 힘들었는데요. 우연히 드라마 시티헌터를 보다 이곳을 찾아냈다고 하네요. 종근이 상상하는 선영 모친의 죽음은 전형적인 호러의 컨벤션을 따랐습니다. 한겨울 얼어붙은 계단으로 보이지만 사실 여름에 찍은 컷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말할 순 없죠. 제가 거짓말한 거예요. 저희끼리 결혼 취소한 걸로 합의봤고요. 감독이 실제 아버지에게 맞았던 경험을 그대로 살린 등짝 스매싱이라고 합니다. 최일화 선생님은 드라마건 영화건 가짜로 때리고 뭐 그런 거 절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막 때려버리니까 이선균 배우는 원래 티셔츠만 입고 있다는 설정이었는데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쓱 자켓을 챙겨 입었다고 합니다. 나 그 여자 꼭 만나야 돼. 찾아 우리. 명탐정 한나가 찾아낸 사진 한 장. 처음엔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이상해요. 햇빛이랑 그림자 방향이 다 반대예요. 한나씨 이거 유니폼이죠? 유니폼 입은 사람이 차경선인 줄 아는 관객도 있었지만 그냥 옛날 유니폼 입던 시절의 모델 하우스라는 단서로 우연히 찍힌 사람이라는 설정입니다. 이것 좀 확대해 볼 수 있어요? 완전 CSI급인데? 병원 바로 앞에 있던 건설사의 모델 하우스. 이 공간 역시 이런 세트를 만들기엔 예산이 부족해서 실제 건설사의 모델 하우스를 세팅해서 만들었습니다. 실제 마취 후 종기 제거 수술하는 강아지를 촬영했습니다. 당연히 이 손은 실제 수의사의 손이고요. 카오리 형? 형 그거 화장품이라는데? 천연 화장품이라 아토피에 좋다고 되게 유명해요. 마침 이때 카오리온 차가 지나가는 건 너무 억지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감독은 시간 끌지 않고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 카오리온이 계룡건설 계열사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왔다고 설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오리온입니다. 이 공간 역시 세트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실제 회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은 보조 출연자들을 많이 불러야 하는 날 정장 한 벌씩 준비해 오라고 부탁한 후 별도로 단체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찾았다. 아이 뭐야 차경선. 인사과장 김현준입니다. 극단 차이무 출신 베테랑 연극 배우 민성욱. 역시나 이선균 배우와의 지연으로 캐스팅 됐습니다. 동네 친한 동생이었다고 합니다. 성북서 강력팀장 하정식입니다. 협조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친구 이름 팔아서 능청스럽게 수색영장 발부하고 언론에 까야 협조를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경찰인 것처럼 연기하는 귀여운 종근. 아주 일부일 텐데요. 아이 그렇겠죠. 일부겠죠. 처음엔 완전 노숙자가 따로 없듯이 등장하더니 그 서류가 없어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아주 일부라서 그냥 넘어갔었죠. 이거 잘하면 사건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회원 명단이 얼마나 됩니까? 종근의 성장 드라마인가? 이름이 차경선이야? 고등학교 때 중퇴를 했다는데 이혼한 경력이 있더라고. 강선영의 엄마 박명재 사망일인 12월 10일에 차경선은 알리바이가 없다는 뜻이야. 이 강아지는 스케일링을 받기 위해 안전하게 마취된 상태입니다. 돌아간 눈동자는 CG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차경선, 본적은 진주, 어머니 사망, 아버지 행불. 이곳은 마산의 실제 경찰서의 강력계 사무실이라고 합니다. 촬영 중에도 강력 범죄자들이 계속 막 들어오고 수사하고 그랬다고. 역시나 제작비 여건상 세트를 만들 수 없었는데 서울의 경찰서는 도저히 섭외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밤중 걸려온 전화. 너 선영이니?
너 선영이지? 이성균 배우가 먼저 촬영한 후 김민희 배우는 촬영본을 보며 감정을 잡았다고 합니다. 너 누구야? 낚시꾼 아저씨 뒷모습만 봐도 연기자가 아닌 게 딱 티가 나죠. 이 영화의 공동 제작자 분이라고 합니다. 둘째 딸이 워낙 케찹을 좋아해서 딸에게 해주던 대로 양껏 뿌렸다고 합니다. 나 한번 만나볼래.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 이 아름다운 풀샷은 창원시 진해군입니다. 해군 기지가 있는 곳이죠.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한창 주목받기 시작할 무렵에 이희준 배우, 역시나 이성균 배우의 연극원 후배이면서 극단 차이무 출신입니다.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이성균 형님의 소개로 오디션을 본 학교 후배들 진선규, 김민재, 박해준 배우 모두 전남편 노승주 역을 하고 싶어 했으나 감독은 사진을 보는 순간 이희준 배우를 찍어놨다고 합니다. 노승주의 기억에 남아있는 차경선의 모습. 와, 이 얼굴은 또 뭐냐? 대체 몇 가지 얼굴이 나오는 건지 진짜 천상 배우인 것 같네요. 배출 돌려먹다가 사채 쓰고 하다가 진짜 이제 정말 안 좋은 사채를 쓰게 된 거죠. 그런 경선이 불쌍해서 서둘러 결혼했던 승주. 깼다. 깼어. 너무 잘생겨서 연극원의 다비드라고 불렸다던 박해준 배우. 역시 이성균 배우의 소개로 오디션을 봤습니다. 당시에는 본명인 박상우로 활동할 때였죠. 이곳은 리모델링 되기 전인 창원의 장어 맛집 가포 등대집입니다. 차선택이 딸려는 안 나올 거가. 야 영식아. 에이, 이게 이렇게 놀랄 일인가? 아무것도 아닌 행동으로 겁을 주며 가지고 논다는 설정이라고 하네요. 저를 가엾게 여기신다면 제발 우리 아버지를 죽여주세요. 아버지가 행방불명이라 빚에 대한 상속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 전 남편의 표정이 극의 미스터리함을 더합니다. 아니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고 없었던 일로 하고 싶고. 이혼 후 마산의 친한 언니 집으로 간다고 했던 차경선. 어이. 사채업자들이 곱게 보내줄 리가 없죠. 실제로 인정사정 없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형이 어디 가려고 씨. 이렇게 끌려간 후 1년 만에 나타난 경선. 언니, 나 택시비 좀 주세요. 세상에,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그대로 담긴 그녀의 얼굴. 그동안 어디서 무슨 짓을 당했는지 서울로 보냈어요. 청파동. 저 뒤에 보이는 옆집 사람은 제작부 신예은 PD입니다. 왠지 창밖으로 사람이 걸리면 좋을 것 같아서 PD 보고 옆집에 가 있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분 애기가 죽었어요. 12월 7일에 2007년 11월에 딸을 출산하셨네요. 차경선 씨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를 딸을 낳았던 차경선.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기형이었거든요. 대본에도 없었고 감독이 주문한 것도 아닌데 이성균 배우는 진짜 슬퍼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곳은 창원의 한마음병원 복도와 병실입니다. 아 이쁘네. 이거 누구 집이야? 우리 집이야 언니. 나 나중에 여기 가서 살 거야. 카메라 밖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데 이런 감정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지나온 인생 같은 거 싹 지우고 도망가 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 씨는 차를 레카에 올려놓고 실제로 주행하며 촬영했습니다. 형, 나 그만할래. 물론 세트에서 촬영하고 합성하는 게 더 편하지만 감독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실제 주행하며 찍는 걸 선호한다고 합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계속 못 봤죠. 강선영의 동창 이현숙.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 강월해 역을 맡아 빌런미 뿜었던 지은 배우의 영화 데뷔작입니다. 엄마가 지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엄청 고급으로 질러서 분양받았어요. 청파동에서 살며 엄마의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는 강선영과 급 친해진 차경선. 진짜 강선영은 차수연 배우가 특별 출연했습니다. 원래 분량은 그리 많지 않았는데 너무 열심히 하고 또 연기를 잘하니까 분량을 더 늘렸다고 합니다. 엔딩 부분에 차경선이 보는 환영으로 한 번 더 등장하게 되죠. 자기와 비슷한 나이에 혼자 사는 여자를 골랐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 저기요. 우연을 가장해 선영에게 접근한 차경선. 언니, 우리 사진 찍어요. 그리고 차경선은 결국 강선영을. 감독은 사체를 훼손한 후 비옷으로 몸을 다 가릴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김민희 배우가 본인이 속옷만 입고 등장하면 뼈가 다 보이면서 그로테스크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마치 작두 탄 듯한 김민희 배우의 연기. 보는 사람마저 숨 막히는 것 같네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 이해해달라는 마음과 이럴 수밖에 없는 본인을 탓하는 마음의 공존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피에 젖어 날지 못하는 나비는 경선의 최후를 암시합니다. 붉은 하늘은 용산역 마지막 촬영 때 하늘이 너무 좋아서 한 스텝이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을 동영상 느낌으로 CG 처리한 컷이라고 합니다. 영화가 끝나가는 느낌으로 해지는 풍경을 찍으려고 많이 돌아다녔는데 우연히 찍힌 아이폰 사진만한 게 없었다고 하네요. 세상에서 갑자기 사람이 없어졌는데 그걸 아무도 모른다는 게 무섭다 나는. 강선영 아니면 또 다른 이름 구해서 살고 있겠지. 차경선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차경선은 분명히 다른 타겟을 고를 것입니다. 왜 차경선은 678 석 달치 명단을 가져갔을까? 전형적인 스릴러의 느낌으로 라이팅을 하고 핸드헬드로 촬영했습니다. 야 정혜야, 너 임정혜 맞지? 이 컷이 김민희 배우의 첫 촬영이라고 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겪지 않고 바로 연기를 하려니 감을 잡기가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그게 티가 나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컷을 짧게 썼다고 하네요. 옛날에 고시원 살 때 옆방에 살았어요. 이 씬 역시 세트를 만들지 못하고 누군가의 집에서 촬영했습니다. 원래 종근이 서 있으면서 이 여자의 집을 살펴보고 카드 명세서가 쌓여있는 컷으로 정혜의 불안한 삶을 표현하고 싶었으나 세트가 아닌지라 카메라 무빙이 자유롭지 못해서 둘 다 앉혀놓고 촬영했다고 합니다. 스토커가 있어요? 저 경찰에 신고도 했어요. 잠깐만. 임정혜를 괴롭히던 스토커는 한때 독립영화계의 장동건이라 불렸던 임지규 배우가 맡았습니다. 갑자기 개그캐가 나와서 좀 튀는 느낌이 없지 않지만 임정혜 쫓아다니지 얼마나 됐어? 이제 딱 1000일인데요. 임지규 배우는 웃기고 싶었다고 합니다. 경선과 정혜가 만나기로 한 마술 공연장에 경찰들이 쫙 깔립니다. 하지만 경선의 다음 타겟은 근데 케이지는 왜? 호두 엄마요. 전에 오더의 고향에 구해준 친구랑 놀러 간대요. 아니 호두 엄마 시골에 혼자 산다 그러지 않았나? 관객의 이해가 쉽도록 퍼즐을 맞추듯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편집할 때 해보니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삭제했다고 합니다. 호두 엄마한테 전화하지 말고 내가 간다는 것도 얘기하지 마, 알았지? 내가 먼저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그래. 용산으로 향하는 강변북로에서 아무 통제 없이 문호의 차를 차량 12대가 둘러싸고 운행하며 촬영했다고 합니다. 용산역에서도 통제를 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문호는 약혼녀 강선영, 아니 살인자 차경선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감독은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사람이 너무 많아 촬영이 힘들어서 경선의 손을 잡아 끌며 다른 곳으로 간다는 설정을 추가할까 생각해 봤지만 이 감정에 자리를 옮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해 계획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네가 사람이야! 나 사람 아니야. 나 쓰레기야. 차경선 씨. 원래 대본에는 지나가던 군인이 종군을 막아내며 경선을 도와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더 이상 이곳에서 촬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군이 너무 힘없이 경선을 놓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경선이 수많은 인파 속으로 사라지고 종근이 그녀를 찾아 헤맨다는 설정이었지만 수많은 보조 출연자를 섭외할 수가 없어서 종근이 경선 바로 뒤에서 쫓아가는 설정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용산 CGV에서 이 영화를 본 후 이 옥상을 찾는 관객이 많았다고 합니다. 옥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게 철로가 아닌 주차장인 걸 보고 실망하기도 했다고. 영화 화차에 담긴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개봉 당시 김민희 배우가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놀란 기억이 나네요. 고 이성균 배우의 삶과 조의를 표하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